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시골 동네의 바닷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가 어째서인지 바다에 가는 것만큼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취한 다음에 캐물었죠. 그가 아직 학생일 무렵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딜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고 친구네 댁까지 셋이서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려가는 마음 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째였나 어느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접어들 무렵 해가 저물어 버렸고 기름까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오솔길을 달리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유소를 발견했지만 주유소 문은 닫혀 있었지요. 뒷문 쪽으로 돌아가 보니 문에 큰 소쿠리가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것을 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잠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시하나 본데 동료는 왠지 화가 뻗쳐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끈질기게 소리치자 현관불이 켜지면서 유리창 너머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구야?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오늘은 쉬는 날이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화난 것 같은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돼. 오늘은 장사 접었어. 어쩔 도리도 없이. 동료와 친구는 차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자. 해 뜨면 대놓고 찾아가서 바로 기름 넣고 뜨자. 그렇게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아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와 집이 문을 닫고 있었죠. 자세히 보면 어느 집이고 처마 끝에 바구니나 소쿠리를 매달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라도 하나?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조용한데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되겠는데 저기 세우자. 그곳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신사였습니다. 바다를 향해 쭉 뻗어 있는 돌계단 아래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주차장처럼 물타리가 있어 바닷바람을 막아줄 듯 했지요. 신사 기둥문 그늘에 차를 세우자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할 일도 없겠다. 동료는 친구와 이야기나 좀 나누다 모포를 덮고 운전석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강렬한 비린내가 나고 있었고 개는 바다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었죠. 친구도 눈을 떴는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다는 낮에 본 것과는 달리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살풍경한 콘크리트 암벽에 꿈틀거리는 파도가 비칩니다. 처음 그것은 바다에서 기어나오는 굵은 파이프라 통나무같이 보였습니다. 뱀처럼 몸부림치며 천천히 못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 자체가 뭉게뭉게 피어오른 검은 연기 덩어리 같아 실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웅하는 기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구역질 나는 비린내는 점점 심해질 뿐이었죠. 그 녀석의 끄트머리는 해안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편 집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아직 반대편은 바다에 잠긴 채였습니다. 집 처마를 들여다보는 듯한 그 끄트머리에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담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불길하다는 생각이 온몸에 스며들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지요. 그것은 처마에 매단 소쿠리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움직여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동 걸어. 빨리.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료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발을 간신히 들어서 길을 돌리자 적막한 가운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천천히 이쪽을 돌아봅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더랍니다. 앞만 바라보며 엑셀을 밟아 급발진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미친 듯 짖던 개가 훅 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무심코 돌아본 친구도 히익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굳었지요. 동료는 친구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서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료는 정체 모를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달려간 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가량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회복된 뒤에도 그 일에 관해서는 결코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얘기만 꺼내려 해도 불안해했지요. 결국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들을 수 없었고 졸업한 뒤에는 그대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걔는 심한 창란 증세를 보인 끝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거품 물고 달려들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동료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바다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이상한 금고. 예전에 체험한 실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서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골에 살고 있지만 면허가 없어서 근처 편의점에 갈 때는 걸어서 갑니다. 편의점까지 가려면 숲이 우거져서 터널같이 된 길을 30m가량 지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지나가는 길이라 눈에 익은데 어느 날 터널 중간 즈음에 있는 공터에 웬 금고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금고는 잠겨 있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2주쯤 지나가도록 그 금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금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인연은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증거 삼아서 사진을 찍어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역과 편의점은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 가족들은 그 길을 다닐 리 없어서 금고를 보지 못했나 봅니다. 찍어온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꺼림칙하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사진을 본 가족들은 원인 불명의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 4명 중 유일하게 사진을 보지 않았던 사람만 멀쩡했고요. 나는 열이 42도까지 치솟아 병원에 후송됐는데 병원에서도 마땅히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가족들은 둘 다 38도 정도까지 열이 올랐었고요. 병원에서는 사흘 정도면 나을 거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은 40도 근처에서 떨어질 조짐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독감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목을 졸리는 것 같은 감각이 덮쳐왔지만 편도선이 부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으로 목을 꽉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핥힌 상처가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열 때문에 몽롱한 의식 중에 문득 내 머릿속에는 그 금고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날부터 열이 났다는 것도 말입니다. 곧바로 사진을 지워버리자 계속 느껴지던 오한이 약간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거짓말처럼 열은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친 몸과 여기저기 느껴지는 근육통뿐. 그 금고는 무언가 위험한 존재였던 걸까요? 사진을 지운 것만으로 멀쩡해지다니 믿을 수는 없지만요. 그 후에 한동안은 더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 무심코 그 숲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금고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금고의 문이 비틀려서 열려 있었다는 거였죠. 사진만 봐도 그렇게 경을 쳤는데 그 금고를 열어 젖힌 사람이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젊은 여자가 그려져 있는 그림. 정년퇴직 후 할아버지는 취미로 유화를 그렸다. 인물화에 풍경화까지 딱히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 두셔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 중 풍경화 한 장이 어릴 때부터 보기 두려웠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진 풍경화다.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깊이의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마음이 놓이는 그림이다.
하지만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묘하리 많지 풍경화에는 사람을 그려넣지 않았다. 풍경화에는 풍경만을 담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에는 앞에서 흘러오는 강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지인을 일부러 그렸나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물어보질 못했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고 여기며 그 그림은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 애썼을 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또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었다.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그 그림에 있는 여자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 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작업장에 도착해 이 그림이라고 형에게 가리켰지만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손가락을 뻗어 여기 있잖아. 여기 라고 직접 가리켰다. 하지만 형은 놀리려고 이상한 장난을 친다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무렵에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봤더니 여자가 그림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때는 아직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봤었기에 단순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때 그림 속에 보이던 여자를 떠올리면 묘하게 두려워진다.